안녕하세요. 음, 지은 씨랑 병기 씨 일찍 들어왔네요. 그래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죠? 여러분. 제 목소리 잘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지은 씨 반가워요. 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음, 그, 주말 동안 파일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부탁드렸는데, 많이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안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번 주도 좀 필요한 만큼 문제 풀으셔서 저한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휴 동안 열심히 그래요. 연휴 동안에 좋아요. 연휴 기니까 연휴 동안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험이 우리 이제 벌써 수업 반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연휴 동안에 열심히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참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시작은 해야 하니까, 우리 또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볼게요. 자, 오늘은요, 제가 그래프를 좀 작성하려고 해요. 그래프. 그래서 파일은 우리 9월 16일에 작성했던 왜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있죠? 요거 파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8페이지. 우리 그러니까는 여기가 2회 기출문제인데요. 2회 기출문제 제가 4작업, 그래프 작업을 시작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4작업에 있는 8페이지, 기출문제는 8페이지, 파일은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펼쳐놔 주시고 준비되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시고 오늘은 일단 온라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네, 은지 씨, 지은 씨, 혜원 씨 됐고, 자, 지은 씨도 준비되면 출발하도록 하지요. 자, 네. 네, 지은 씨까지 다 됐네요. 자, 그럼 볼게요. 그 그래프 작성할 건데요. 일단 우리 오늘 인원이 좀 적으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이 적은 날 오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들에게 뭔가 멋진 선물이 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기대해도 좋아요. 일단 인원이 적어가지고. 오늘 일단 인원이 적지만 파이팅 해봅시다. 병기 씨가 O 한 거에 대한 내가 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언가를 내가 혜택을 줄 예정이야. 아름 씨도 들어왔어. 좋아. 7명. 좋습니다. 지은 씨 좋아요.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 자, 그래프 작업을 할 건데요. 그래프 작업은 100점이에요. 100점이 100점이니까, 당연히 무시 못하는, 그죠? 무시할 수 없는 배점인 거거든요. 이 배점은. 자, 그리고 여기 조건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 그래프를 만들 때는요, 여기 먼저 전제 조건이 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출력 형태가 다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2작업 같은 경우나 3작업의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에는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 건 아니고 우리 피벗 테이블 할 때도 복사 붙여넣기는 아니고 그냥 1작업 시트 이용해서 3작업에다가 피벗 테이블 하세요 이랬었고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1작업 시트를 이용해가지고 4작업 시트를 뭔가 생성해내세요 라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우리 이제 9월 16일 파일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1작업부터 이제 여기 1, 2작업은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생성시킨 거라서 제가 시트를 삭제를 했고요.
우리가 원래 초기에 세팅할 때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해서 시트를 3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3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4작업은 자동으로 차트 시트로 생성을 시킬 거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3번 조건 잠깐 먼저 보면요.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하고 제4작업이라는 시트 이름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차트 자체가 시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번의 차트 종류를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세요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출력 형태에 보면 막대 그래프도 있지만 꺾은 선 그래프도 같이 있다라는 거. 근데 초반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로 먼저 작업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11번 키를 활용을 해서 이 조건 1, 2, 3번을 모두 다 클리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 일단은 1작업에서 작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엑셀로 돌아와서요. 엑셀의 1작업에 가서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서 바로 차트를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1작업에서 내가 차트로 사용할 데이터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제목을 먼저 봐줘야 하고요. 첫 번째 제목을 먼저 봐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거는 X축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X축들을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걸 범례라고 부르는데 범례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차트의 제목을 보면 소형 승용 및 승합 중고차 수출 현황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하고 승합차를 가지고 뭔가를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X축에는 보니까 뭐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X축에 지금 적혀 있는 X 가로 항목축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적혀 있죠? 우리가 그 1작업에서 작업했는 내용으로 보면 X축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적혀 있나요, 지금? 네, 제품 코드들이 맞아요. 제품 코드들이 6개가 나열이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 1작업을 할 때 레코드를 8개 단위로 작업을 하거든요. 8개 단위. 근데 8개가 모두 다 제품 코드가 다 사용된 게 아니라 6개의 제품 코드가 일단은 나열이 되어 있고 제목에서 힌트를 줬어요. RV차는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형 승용차랑 승합차만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RV차 2개는 뺀 거죠. RV차 2개 빼고 나머지 소형 승용하고 승합차에 대한 소형 승용과 승합차에 대한 제품 코드 6개가 쭉 나와 있고요. 해당하는 제품 코드 위쪽으로 주황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 해당하는 항목 기준으로 꺾은 선 포인터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차트에서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항목별로 막대 그래프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데이터죠? 막대 그래프는 이 제품 코드에 뭘 나타내고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는 수출 수량을 맞아요. 나타내고 있고 꺾은 선 그래프는요. 수출 가격. 그쵸, 수출 가격. 괜찮아요. 병기 씨 틀릴 수도 있지 뭐. 수출 수량, 수출 가격이요. 자, 막대 그래프는 수출 수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꺾은 선 포인트는 수출 가격을 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제품 코드가 모두 쓰이진 않았고 구분들 중에서 소형 승용이랑 승합차만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RV 차량은 제외한 거예요. RV 차량을 제외한 제품 코드와 수출 가격과 수출 수량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차트를 조금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지금 이 차트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일까요? 지금 이 차트 제가 3회 기출문제 이거 봤거든요. 3회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1작업 데이터를 우리가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딱 봤더니 어떤 회사의 부서가 뭐 미래전략, 경영기획, 마케팅 이렇게 있나 봐요. 있는데 제목으로 봤을 때는 자, 어떤 회사의 어떤 부서의 무엇과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인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멘트로 혹시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어떤 부서의 무슨 항목별로 무엇과 무엇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래프는 어떤 데이터에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긴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적어볼까요? 이 그래프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미래전략 및 경영기획부의 기획부의 X축에 뭐가 적혀 있는지 1작업에서 확인해보면 사원 코드잖아요. 맞죠? 사원 코드 기획부에 그쵸. 사원 코드별 수당과 급포를 시각화한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아요. 지은 씨가 접근한 대로 미래전략과 경영기획부의 사원 코드별로 수당과 급포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미래전략 경영기획부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래전략 부서와 경영기획부서의 뭔가 수당과 급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그죠? 사원 코드별로 또는 사원의 이름별로 표시할 수도 있고 사원 코드별로 표시한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 그래프도 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줌 채팅방에 적은 것처럼 한번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하자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주기를. 오, 좋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은 씨랑, 그쵸. 한국 및 대한카드사의 카드 명별, 가입자 수와 연회비. 좋아요. 네, 혜원 씨까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래프를 읽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게 됐을 때도 이 그래프를 읽는 사람이 여러분이 체크한 포인트 제목과 X축엔 뭔가 나타나 있고 X축별로 각각의 Y축에는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작성을 할 때도 노출을 시켜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든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고 뭘 나타내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 그래프를 읽어보는 사람에 대한 게 이해가 편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언어와 같거든요. 빅데이터 시대나 데이터 분석 시대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던 어떤 소통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시각화를 할 때는 내가 시각화한 데이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도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기출문제 8페이지예요.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RV차를 제외한 제품 코드하고 수출 가격, 수출 수량을 범위로 먼저 잡아야 하는데요. 자, 저는 B4번부터 마우스로 출발해요, 여러분. 범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제품 코드 A0632 요거 두 개는 나란히 잡아요, 먼저 이렇게. B4번, 5번을 잡는 거죠. 잡고 컨트롤 키를 이제 누른 상태에서요.
S1156부터 밑으로 쭉 잡고 그러면 제품 코드 데이터 먼저 X축 데이터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출 가격하고 수출 수량이 마침 나란히 적혀져 있으니까 G4번에서 H5번까지 이렇게 네 칸을 이렇게 가로로 먼저 잡고 자, 두 줄 띄워서 900만 원부터 127까지 수출 가격, 수출 수량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제가 연두색으로 면색을 바꿔볼 테니까 이렇게 연두색 면색 돼 있는 부분을 블럭을 먼저 잡는 거예요. 자, 처음에 잡을 때 B4번, 5번 두 칸 이렇게 위아래로 잡고 컨트롤 키 그 다음부터 꾹 눌러서 아래쪽 제품 코드 마저 5개 잡고 수출 가격하고 수출 수량이 같이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4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개 잡고 이렇게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제가 색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는 주황색이어야 되니까. 자, 제품 코드 두 칸과 그러니까 RV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라는 데이터를 참조용으로 쓰면 되겠죠. 보면서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고 키보드에 F11번 키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딱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큰 차트가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아래쪽 시트 부분에 보면은 차트 1이라고 하는 시트가 하나 새롭게 생성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A0632부터 A0854라고 하는 제품 코드 6개가 보여야 하고요. 파란색이든 주황색이든 그래프 색상은 상관이 없는데 수출 가격하고 수출 수량이 표시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나오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으면 자, 병기 씨, 지은 씨, 지은 씨, 지은 씨 됐고 자, 우리 지은 씨랑 청목 씨도 혜원 씨도 됐는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시고. 자, 청국 씨도 오케이 됐고. 오늘 인원이 적으니까 이름 부르기가 참 좋네. 여러분들 이름이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참 좋습니다. 네. 재은 씨랑, 자, 혜원 씨도 하고 있죠, 그죠? 그 블럭을 1작업에서 내가 필요한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범위를 잘 잡고 F11번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완성이 되는 거냐면 이게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프. 그럼 우린 벌써 30점을 획득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시트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차트 1 되어 있던 부분 아래쪽 시트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제4작업이라고 적어주고요. 띄어쓰기 하지 말고 제4작업이라고 적어주고 이 시트를 끌어다가 저기 3작업 뒤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차트 시트를 삭제하고 1작업에서 범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품 코드 항상 X축 데이터를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제품 코드 자 잡고 RV차를 뺀 나머지 그리고는 범례 데이터들을 쭉 잡아준 다음에 F11번 키를 눌러주고 자 시트가 나오면 시트 이름 제4작업 바꿔주시고 끌어다가 여기다가 딱 놔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부터 해주는데 순서대로 쭉 가게 되면 이제 출력 형태랑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요. 자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빈 공간에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뜰 거고 더 아래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그림 영역 자 제목에 갖다 대면 차트 제목 자 막대 그래프에 갖다 대면 계열 자 왼쪽에 이 Y축 숫자 금액 있는 부분에 갖다 댔더니 세로값축 자, 밑에 그 제품 코드 있는 데 갖다 대면 가로 항목축, 밑에 범례에 갖다 대면 계열의 범례 항목이다라고 이렇게 뜨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우스를 어느 부분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트 안에 있는 영역의 옵션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 문제에 봤더니 차트 디자인 도구를 먼저 건드려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합니다. 자,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하면 위쪽에 차트 도구라고 하는 메뉴가 차트 디자인하고 서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차트 디자인 도구에 가라고 했으니까 차트 디자인에 가면 레이아웃 3번을 주고 스타일 1번 주세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디자인에 갔더니 여기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면 여기 레이아웃 3번 이렇게 있어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차트 안에 들어가는 차트 구성 요소들의 배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레이아웃 3번을 했기 때문에 레이아웃 3번 한번 클릭해주고 자, 스타일은 1번이래요. 자, 여기 차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크게 한번 눌러보면 제일 기본 값으로 스타일 1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타일 1번.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험 문제는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뒤쪽의 기출 문제들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레이아웃의 뭐 3번에 스타일을 뭐 12번 하세요, 15번 하세요. 없는 번호의 스타일을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ITQ 시험이 올해 7월달 시험부터 높은 버전인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있던 기출문제들은 스타일 번호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 11번 하세요, 12번 하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연습할 때는 11번, 12번을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찍어보면 마지막이 14번이고 뭐 뒤에 뭐 18번, 20번이다 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냥 기본 스타일 1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뒤쪽에 혹시 기출문제에 문제 유형이 좀 다를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 맞으니까 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영역 서식인데 차트 영역이 있고 그림 영역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차트 영역과 여기 안쪽에 그림 영역 다른 거 위치 어딘지 마우스로 옮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차트 영역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 선택해서 자, 차트 영역에 들어가는 글꼴과 채우기 효과를 주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 선택을 하고요. 홈 리본 메뉴에 가서 글꼴부터 바꾸죠. 자, 불림으로 바꿔주고 크기는 11포인트 엔터 직접 쳐주세요. 자, 그러면 차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꼴들은 굴림의 11포인트라는 걸로 글꼴하고 크기가 바뀌어져야 하고요. 채우기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험지에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 차트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그림 영역이고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차트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컬러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 가면.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건에 적혀 있는 멘트대로 이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글꼴은 굴림에 11 했으니까 채우기 효과는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돼요. 차트를 꾸밀 때는 차트 도구 서식에 갑니다. 자, 가면 도형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이 차트 영역을 큰 사각형 도형 개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색에 가서 질감이라는 부분으로 찾아가요. 자,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도구 저 위에 서식에 도형 스타일 채우기 색에 가서 질감을 여기 이름이 나올 거예요. 분홍 박엽지라고 되어 있는 질감 표시되어 있는 분홍 박엽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줄에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배경 1이라고 이렇게 채워주래요. 그럼 그림 영역을 클릭. 자, 그림 영역에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안쪽 영역에 이렇게 그림 영역이 네모 도형처럼 선택이 될 거고 요것도 채우기 3개 가가지고 자, 테마색 제일 위에 있는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 채우기 색 클릭 한번 해주면 그림 영역은 또 흰색으로 채워지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5번까지 완료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어때요? 50점 획득한 거죠. 100점 중에 벌써
여기까지 50점 획득한 거고, 자, 이제 6번 볼게요. 자, 6번에 제목인데요. 자, 차트 제목은 글꼴을 어떻게 하고, 채우기 색은 흰색 주라는 거죠. 아까 흰색 배경인 주고, 여기 테두리 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테두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선을 검정색으로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테두리, 그냥 검정 테두리 하나 주세요. 여기 출력한표처럼 검정색 테두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차트 제목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고 글씨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게 되거든요. 자, 그때 하나, 둘, 세 번 클릭해요. 아니면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 그래서 차트 제목을 좀 적어보죠. 소형 승용미 승합 중고 자동차 수출 현황이라고. 자, 적고 ESC 키. 우리가 1작업에서 제일 큰 제목 타이틀 적을 때도 글씨 적고 난 다음에 ESC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도형면을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럼 도형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트 제목만 글꼴을 좀 이제 변경하는 거죠. 20포인트로 바꾸고 굵게로 바꿔주고요. 자, 바꿔주고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자, 채우기 흰색에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하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제목을 적은 상자를 선택을 해서 홈 리본 메뉴 또는 사실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에 글꼴 모양 바꾸는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굴림의 20에 굵게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고 홈 리본 메뉴 가셔도 되고 편하신 곳에서 글꼴 바꾸시고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거. 제목 도형면, 제목 도형도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사각형 안에 면색을 흰색으로 해주시고 테두리도 검정 테두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봅시다, 여러분. 자, 좋아요. 좋아. 네. 그래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서식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작업도 조금 길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1작업에서 제품 코드별로 수출 가격하고 수출 수량을 가지고 왔죠. RV차만 빼고 그 수출 가격하고 수출 수량을 그래프에다가 나타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1작업 시트에 잠깐 가보세요. 1작업 시트에 가서 보면 수출 가격은 몇백만 원 단위잖아요. 단위가 원이고 금액 단위잖아요. 그죠? 근데 수출 수량은 많아야 몇 백대지 그러니까는 100 이상 넘어가지 않죠.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출 수량은 단위가 몇 대다라고 하는 개수의 단위를 쓰는데 수출 가격은 몇백만 원이다라고 하는 금액의 원 단위를 써요. 서로 표현하는 단위가 다르죠. 서로 표현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 다시 사작업에 가서 보면 자,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기는 그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량이 지금 표시가 안 되죠. 아이고. 화면이 잠깐 공유가 끊겼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화면 지금 혹시 어떻게 화면 공유가 끊겼나요, 여러분? 화면이 어떻게 나오나요? 화면이 끊겼어요. 잠깐만요. 내가 여기 화면이 갑자기 풀려가지고 다시 공유를 좀 할게요. 지금은 다시 잘 보이나요? 양쪽 다. 그래요? 네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면 수출 가격은 Y축 여기 기준으로 수출 가격은 문제 없이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맞죠? 몇백만 원 단위다라는 거. 근데 수출 수량을 그 X축에 맞추다 보니까 수출 수량은 저기 주황색으로 밑에 이렇게 짜부돼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제일 밑에.
왜냐하면 얘는 많아야 뭐 500대 이상이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그건 제일 작은 단위가 여긴 100만 단위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력 형태 한번 볼래요? 우리 출력 형태를 보면 X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Y축이 두 개예요.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는데 왼쪽 Y축의 단위는 50 단위씩 최대 300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Y축은 뭘 표시할 수 있는 단위일까요? 무엇을 표현하기 좋은 Y축일까요? 우리가 지금 수출 수량하고 수출 가격을 두 가지를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수출 수량.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대로 수출 수량을 표현하기 좋은 게 왼쪽 Y축. 여기를 기본 Y축이라고 부르고 여기 기본 Y축 맞은편에 있는 걸 보조 Y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보조 Y축은 무엇을 표현하기 좋은 축이에요? 지금 축 단위가? 수출 가격. 맞아요. 자, 수출 가격을 표시하기 좋은 위치가 오른쪽 단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출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수출 가격을 원래 지금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출 가격을 꺾은 선으로 바꾼 다음에 그 수출 가격을 오른쪽 보조축으로 변경해서 넘겨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가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수출 수량을 조금 더 쾌적하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험지에 보고 있는 출력 형태처럼 잘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수출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 수출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좀 할게요. 자, 수출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아무 데나 한 군데 이렇게 딸깍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딸깍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바깥에 제가 차트 영역 찍었어요. 수출 가격 있는 부분을 아무데나 막대 그래프 파란색을 하나 툭 클릭을 하면 걔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 6개가 모두 다 선택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차트 종류 변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왼쪽에 콤보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 자, 수출 가격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고 이거를 여기 있는 꺾은 선형에 있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옆에 지금 기본 축이, 그러니까 수출 가격 옆에 보조축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딱 해주시게 되면, 자,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가격에 대한 축으로 보조축이 넘어가고, 이 축을 기준으로 꺾은 선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게 수출 가격을 표시를 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기본 Y축에 있는 단위가 알아서 100 단위로 바뀌고, 해당하는 단위는 수출 수량에 대한 그 막대 그래프로 주황색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변경되는 콤보형 차트. 그러니까 축을 2개를 써서 2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콤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차트의 7, 80%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출력 형태랑 싱크로율이 이제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서식에 맡은 이 콤보 차트는 실무에 가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차트가 이 막대 바 차트거든요. 왜냐하면 크기 비교를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교를 하기가 좋아요. 변화량에 대한 변화량을 보기가 가장 좋은 게 이 바 차트인데, 이 바 차트하고 더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을 보는 거는 꺾은 선 그래프가 또 최고거든요. 그래서 바 차트랑 꺾은 선 그래프 차트를 같이 표현을 하는 콤보형 차트를 실제 현장에서 실무에서는 또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막대 그래프로 만들었다가 해당하는 어떤 축을 보조축으로 바꿔서 이렇게 콤보형 차트를 만들기도 해요. 또는 이중축, 축이 2개라 그래서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고도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 한번 하고요. 저장 한번 하고 여기까지 혹시 다 되셨어요? 모양 여기까지 나왔어요? 오케이. 나왔나요? 그렇네요. 좋아요, 좋아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서식 부분에 대한 거는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실행 취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창몽 씨 여기까지는 됐나요? 처음에 막대 그래프로 수출 가격, 수출 수량이 나오는데 수출 수량은 큰 막대 그래프, 수출 가격은 큰 막대 그래프, 수출 수량은 제일 밑에 낮게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수출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라 그랬으니까 수출 가격이 있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 저랑 색상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수출 가격에 해당하는 막대 바하 차트를 클릭을 하면 나머지 바하 차트들도 6개가 모두 다 선택이 돼요. 그럼 선택이 됐을 때 오른쪽 버튼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자, 클릭을 해주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 수출 가격 계열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고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 바로 이름이 안 나오고 여기 아래쪽쯤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이다 라는 걸로 이렇게 딱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넘겨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정목 씨? 됐으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되신 것 같으니까 자,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자, 계열에 보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자, 아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거는 이 꺾은 선의 요 포인트를 표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요 표식을 마름모로 바꾸고 크기 10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름표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이 포인트에 마우스 한번 가져다 대볼까요? 마우스 가져다 대면 저 포인트 표식 있는 부분에 차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게 어떤 계열의 어떤 요소의 값인지를 표시를 해주죠. 지금 제가 제일 위쪽에 제일 높은 꺾은선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곳에 가져다 놓으면 이거는 S1156이라는 요소의 수출 가격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수출 가격이 꺾은선 그래프니까 그리고 그 가격의 값이 900만 원이다라는 거를 저 위치에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풍선도 온 말이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출력 형태를 한번 보면 자, 제가 좀 출력 형태 있는 부분에 보면 자, 다른 포인트들 말고 다른 데에는 이게 값이 얼마다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뭔가 값이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값 레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레이블 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어떤 계열? 수출 가격 계열, 꺾은 선 그래프 계열의 표식의 모양을 우리는 동그라미로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출력 형태처럼 마름모로 만들어주고 크기는 10이고 저기 있는 항목에만 900만 원이라고 레이블 값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꺾은 선 포인트 동그라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아무 데서나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면 오른쪽 편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뜰 거예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위쪽에 계열 옵션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자, 그 계열 옵션 있는 부분에 이거 제가 마우스가 자, 계열 옵션 있는 부분 보면은 눌러보면 지금 수출 가격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계열 옵션을 클릭을 옆에 화살표로 해서 보면 자, 그러면 수출 가격에 자, 여기 채우기 라는 부분에 가요. 페인트 통 모양이 있는데 얘가 채우기 옵션인데 페인트 통 모양을 딱 눌러주면 아래쪽에 선이 있고 표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뭐 건드려 달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에서? 문제에서 표식 건드려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식으로 가요. 자, 표식으로 갑니다. 표식 갔더니 표식 옵션이라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찾아가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차트 영역을 찍었고요. 꺾은선 그래프 동그란 포인트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더블 클릭을 딱 해주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오른쪽에 메뉴가 하나 뜰 거고요. 자, 여기 계열 옵션이라는 글씨 밑에 보면 페인트 통으로 채우기 및 선이 있고 옆에는 효과가 있고 그 옆에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지금 채우기 옵션에 표식 옵션에 들어왔어요. 자, 표식 옵션에 오면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해서 자, 형식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와름모 모양으로 클릭을 해서 바꿔주고 크기를 10포인트로 바꿔서 조금 더 크게 넉넉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영역 찍어볼게요. 그러면 마름모 모양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표시 크기도 10포인트로 크게 표시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해야 되죠, 여러분. 자,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는데 다른 부분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부분 여기 900만 원 있는 부분만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럼 그때는 제일 높은 포인트를 한번 클릭. 자, 한번 클릭하면 아까랑 똑같이 모두가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만 더 얘를 클릭을 딱 해주면 다른 부분들은 선택이 안 되고 저 S1106 항목에 있는 표식 부분만 딱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오른쪽 버튼 눌러요, 여러분.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는 항목 보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한번 딱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900만 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표식 옆에 900만 원이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표식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식의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보일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레이블 값에 대한 표시 위치는 어디서 바꿔주냐면 여러분 자, 이 데이터 레이블 900만 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요. 자, 요걸 클릭을 딱 해주게 된 다음에 이거 클릭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었던 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바뀌어요. 내가 포인트를 차트를 찍으면 차트 영역 서식, 그림 영역을 찍으면 그림 영역 서식, 요 표식을 찍으면 데이터 계열 서식, 요 레이블 900만 원을 찍으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해서 내가 어느 항목을 찍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옆에 서식을 바꿔줄 수 있는 메뉴거든요. 자, 거기에 가면 지금 채우기 및 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레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한번 가볼게요. 자, 레이블 옵션에 가서 한 번 더 레이블 옵션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아래쪽에 레이블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위쪽, 뭐 왼쪽, 아래쪽, 뭐 이렇게 위치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배치를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위치에다가 값을 배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요렇게까지 되셨나요? 자, 요렇게 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여기 옆에 보니까 그 다음 미션이 눈금선을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세요 이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가로로 나와 있는 눈금선들 파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눈금선 있는 부분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선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면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뀔 때 여기 지금 효과되어 있는 곳 바로 옆에 보면 페인트통 채우기 및 선에 가서 여기 선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선이 자동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되어 있고 뭐 겹선 종류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대시 종류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이걸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대시 종류에 가서 마우스로 파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점선 모양 된 거. 이렇게 파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 축은 출력 형태대로 참조하세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래프에는 축이 총 몇 군데가 있죠? 축이 총 몇 개죠? 축이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축은, 차트는 축이 총 몇 개인가요? 일단 두 개. 일단 Y축은 두 개예요. 양쪽에. 양쪽 Y축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고 X축 하나 있어서 이제 총 세 개예요. 세 개예요. 여기 X축 하나, 가로축 하나, Y축 한 개, 보조 Y축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세 개인데 세 개의 축을 쭉 한번 보자고요. 우리 시험지에 있는 출력 형태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축 세 개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X축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일단 축만 한번 보자고요. 어느 부분이 조금 다른가요? 수출 가격이 달라요. 수출 가격이 단위가 지금 좀 다르죠. 맞죠? 저는 지금 100만 원 단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출력 형태에는 200만 원 단위로 수출 가격 단위가 달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수출 수량 있는 부분은 보면 50개씩 되어 있긴 한데 50 밑에 0 있는 부분이 출력 형태에는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출력 형태에 이렇게 하이픈으로 빼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다르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일단 Y축 부분, 기본 Y축 있잖아요. 여기 수출 수량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니까 수출 수량 있는 부분 더블 클릭. 자, 수출 수량 있는 부분 더블 클릭을 해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축 서식이라고 나오면 저기 끝에 축 옵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막대 그래프 쪽으로 가요. 여러 가지 모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축 서식의 축 옵션을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자, 한 번 더 눌러주면 병기 씨는 0으로 나왔어요. 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축 서식에. 축 서식에 가면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0에서 300까지 주 단위가 50씩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 수량 같은 경우에는 50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보조 단위는 그냥 생략을 해도 돼요. 자, 축 옵션에서 여기에요. 그 다음 저기 밑에 내려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표시 형식 부분에 보면 범주에 저는요, 회계라고 나와 있어요. 회계라고. 근데 이게 통화가 되어 있거나 또는 숫자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0으로 그냥 표시가 돼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범주에?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려주세요. 은지 씨는 일반, 또 병기 씨 일반, 지은 씨는 회계, 일반. 일반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0으로 제대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을 거고 저랑 같이 회계로 표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0으로 안 돼 있고 하이픈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세 가지 모두 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범주를 이거 통화로 잠깐 한번 바꿔볼래요? 다 같이. 자, 이거 통화로 바꿔주게 되면 앞에 원 표시가 생기면서 마지막에 0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근데 밑에 기호 부분 있죠? 통화로 해놓고 기호에 원 표시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이걸 없음으로 바꿔줘도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혹시 이제 0으로 안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 또는 어떻게 그냥 숫자라고 해서 가주면 그냥 숫자라고 하는 걸로만 바꿔줘도 여기는 그냥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으로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1작업에서 요거를 안 하셨을 거예요. 수출 수량 여기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입력된 채로 그대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0으로 되어 있을 거고 저는 여기 수출 수량 있는 부분을 쉼표 스타일을 한번 했었거든요. 1작업에서. 쉼표 스타일로 돼서 약간 오른쪽 맞춤이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 회계로 되어 있었던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지은 씨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쉼표 스타일을 해서 제가 회계로 가 있었을 거고
병기 씨나 또는 뭐 은지 씨, 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쉼표 스타일 안 하고 아마 그냥 가운데 정렬로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놔도 틀린 건 아닌데 최종적으로 4번에 보이는 출력 형태는 끝에 숫자를 0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맞춰줄 때는 1작업에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바꿔주거나 통화를 해서 기호를 없애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되고 일반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정확한 거는 숫자나 통화, 숫자로 해버리거나 통화를 해가지고 어때요? 그 원표시 기호를 빼주시는 게 이제 정석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우리 수출 가격 이거 200만 원 단위로 해야 하잖아요. 맞죠? 요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요 보조 Y축 더블 클릭해가지고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최소 최대 주 단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 최대 주 단위를 바꾸면 된다 그랬으니까 최소는 0.0 되어 있고 자 최대는 1하고 0을 7개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찍어주시면 되고 주 단위는 얼마씩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200만 원씩 되어 있으니까 2,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렇게요. 자, 저기 지수 표시되어 있는 거는 10의 7승, 10의 6승이다라고 해서 자릿수 길어서 지수로 표시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0 7개, 2 적고 0 6개 적는 거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자동으로 아마 이렇게 변경될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차트 부분 여기까지 모양 잘 만들어져 있는지 캡처해서 단톡방에다가 우리 카톡 단톡방에 하나씩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시작할게요. 5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